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한 실험실. 연구진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40대 중반의 직장인 2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지난 10년 동안 스스로 얼마나 성장했다고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다. 놀랍게도 응답자의 73%가 이렇게 대답했다. 솔직히 예전보다 나아진 게 없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직장, 가정, 사회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도 뇌스캔 결과 성취를 느끼는 부위복내 측 전전두피질의 활동이 20대 때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건 단순한 나이 문제가 아니었다. 뇌가 더 이상 자신을 성장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진다. 뇌는 더 이상 자신이 진화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순간 자존감 회로를 닫고 퇴행 모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사람은 스스로 초라해지는 방향으로 행동을 바꾸기 시작한다. 하버드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는 이를 인지적 노화의 착각 카그니티브 에이징 일루전이라고 불렀다. 실제 나이보다 먼저 뇌가 성장 종료를 선언해버리는 현상이다. 첫째, 멈춘 성장의식이 인생을 초라하게 만든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럴 드웩 교수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두 가지로 구분했다. 고정 마인드셋 픽스트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그로스 마인드셋이다. 젊을 때는 대부분 후자에 가깝다. 난 배울 수 있다. 조금만 하면 된다. 하지만 40대 이후로 가면 뇌는 스스로 안정감을 추구하며 리스크 회피 시스템 편도체 기반을 강화시킨다. 즉, 새로운 걸 시도하기보다 괜히 했다가 망하면 어쩌지 않은 본능적 방어 반응이 커진다. 문제는 이때부터다. 인간의 뇌는 리스크를 피할 때가 아니라 리스크를 감수할 때 보상신경계 도파민 회로가 활성화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성장을 멈추는 순간부터 행복을 느낄 능력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래요 라 말하면서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유 모를 공허함과 초라함을 느낀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매일 새로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퇴화한다고 느낀다. 그는 스스로 성장의 자극을 만들어내기 위해 스페이스X 공장 바닥에서 직접 자고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실패 실험을 매일 진행한다. 그것이 그의 뇌를 계속해서 도전 회로 ACC-전측 대상회에 불을 붙게 만든다. 우리가 초라해지는 진짜 이유는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가 더 이상 스스로를 진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비교의 뇌가 나를 갉아먹는다. 하버드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40대 이후부터는 타인과의 사회적 비교로 인한 자기 효능감 하락이 급격히 높아진다. 이 현상을 소셜 도파민 붕괴 소셜 다퍼마인 컬랩스라 부른다. 젊을 때는 타인의 성공을 자극으로 받아들이지만 중년 이후에는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건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다. fMRI 스캔 결과 타인의 성공 소식을 접했을 때 젊은 층은 전전두피질 동기 중심이 활성화되지만 중년층은 편도체 위협 인식과 반응했다. 즉, 타인의 성공이 나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그 결과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비교의 감옥에 갇힌다. 이건 진화적으로도 설명된다. 인간은 부족 사회에서 3040대가 되면 자신의 위계를 지키는 데 집중했다. 그 본능이 현대 사회에서는 현상 유지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그 순간 진화가 멈춘다. 그리고 진화가 멈춘 뇌는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 워런 버핏은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절대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어제의 나보다 나았는지만 본다. 그는 매일 아침 오늘 나는 어제보다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이 질문만 던진다고 했다. 이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뇌를 성장 모드로 유지시키는 기술이다. 뇌는 비교 대상을 외부에서 내부로 옮기는 순간 보상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셋째, 기억의 왜곡이 나를 늙게 만든다. 40대 이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착각이 있다. 예전엔 다 잘 됐는데 요즘은 운이 없어.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건 사실이 아니다. 스탠포드 심리학자 앤드류 허버만은
이걸 도파민 기억 왜곡 현상 다퍼마인 메모리 디스토션이라 부른다. 인간의 뇌는 과거의 도전적 순간을 성공의 기억으로만 저장한다. 실패나 두려움은 빠져 있다. 그래서 과거는 항상 빛나고 현재는 초라하게 느껴진다. 이건 생존 메커니즘 때문이다. 과거를 미화해야 미래를 버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기능이 현대 사회에서는 발목을 잡는다. 지금의 도전이 과거보다 덜 빛나 보이고 현재의 나는 과거보다 능력이 떨어진 사람으로 느껴진다. 이때의 뇌는 자기 동일성 아이덴티티 네서크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즉, 난 이제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스스로 한정 짓는 것이다. 그 결과 행동이 줄고 표정이 닫히고 삶의 에너지가 빠진다. 이걸 하버드 심리학자 셀리 테일러는 이렇게 표현했다. 자기 인식이 멈추는 순간 인생의 성장은 끝난다. 이런 현상은 결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40대 이후 정체감, 붕괴 미들라이프 스태그네이션 현상이 급속히 늘고 있다.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에 따르면 중년의 65%가 삶의 방향성을 잃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단 18%만이 그 문제를 내면의 진화로 인식했다. 대부분은 환경 탓, 운이 없다, 시대가 나를 버렸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당신의 뇌는 아직도 충분히 진화할 수 있다. 단지 멈추기로 결정했을 뿐이다. 하버드 의대의 신경과학자 마틴 셀리그먼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40대 이후에도 뇌는 계속 진화한다. 다만 사용되는 방식이 달라질 뿐이다. 젊을 때의 뇌는 빠르다. 하지만 불안하다. 반면 40대 이후의 뇌는 느리지만 깊은 사고 디프 카그니션에 유리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두 번째 능력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성숙한 뇌를 가지고도 두려운 뇌로 살아간다. 첫째, 초라해지는 사람은 과거의 스크립트로 산다. 뇌는 효율성을 추구한다. 새로운 행동보다 기존 기억을 재활용하는 게 에너지 소모가 적기 때문이다. 이건 전두엽배인지 에너지 절약 모드라 부른다. 즉,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규정해버리는 순간 뇌는 새 경로를 만들 필요가 없어진다.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심리학 연구팀은 40대 이후 사람들의 뇌 연결망을 추적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새로운 뉴런 생성량의 마마이너스 전두엽 축이 20대의 35%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습관적 사고와 반복된 감정 패턴이 뇌를 덮고 있었기 때문이다. 뇌는 신기하게도 감정을 통해서만 새로운 연결을 만든다. 즉, 감정이 없는 일상은 뇌의 성장도 멈춘다. 그래서 40대 이후 초라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단순하다. 감정이 없다. 모든 게 루틴이고 모든 게 안전하고 모든 게 그냥 그런 하루다. 이건 워런 버핏의 뇌 구조와 완전히 다르다. 그는 80세가 넘었을 때도 매일 아침 새로운 기업 분석 보고서를 보며 이건 내가 처음 보는 구조야 라는 호기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의 해마기억 마이너스 감정 연결 중추는 여전히 젊은 사람 수준이었다. 도파민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살아가는 뇌. 이게 바로 노화되지 않는 뇌의 비밀이었다. 둘째, 초라해지는 사람은 리스크를 무의식적으로 피한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뇌는 35세를 기점으로 안정에 대한 본능을 강화한다. 이건 원시시대부터 내려온 생존 전략 때문이다. 그 시기엔 이미 자식을 키우고 생존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선 이 본능이 몰락의 신호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하버드 행동경제학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40대 이후의 지원자에게 적은 보상 vs 높은 리스크 마이너스 고보상 두 가지 선택을 주었을 때 대부분이 첫 번째를 택했다. 하지만 실제로 인생에서 더 많은 성취를 이룬 집단은 리스크를 감수한 사람이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다. 뇌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순간 ACC 전측 대상회에서 행동의 통제감을 느끼며 자신감을 생성한다. 즉, 리스크를 회피할수록 자신감이 줄고 리스크를 감수할수록 자기 존중감이 커진다. 그런데 대부분의 40대 이후 사람들은 이 나이에 실패하면 안 돼
라는 말을 자동적으로 되뇌며 결국 자신감 자체를 뇌에서 지워버린다. 제프 베조스는 40대에 아마존 프라임을 출시할 때 주주 대부분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는 그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리스크를 계산하지 않는다. 대신 후회를 계산한다. 그의 뇌는 리스크보다 시간의 손실을 더 큰 위협으로 인식했다.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뇌는 지금의 실패보다 미래의 후회가 더 큰 고통이라고 느낄 때 즉시 행동 모드로 전환된다. 이걸 후회 회피 시스템 러그렛 어버전 서컷이라고 한다. 성공한 CEO들의 공통점은 여기에 있다. 그들은 두려움을 없애지 않는다. 단지 후회를 더 두려워하는 뇌를 가진다. 셋째, 초라해지는 사람은 감각의 둔화를 방치한다. 40대 이후 초라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세상에 대한 감각이 점점 무뎌진다는 것이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다. 하버드 뇌과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감각의 둔화는 전전두피질의 시냅스 감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판단력과 직관력을 담당하는 신경망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럼 뇌는 어떻게 자극을 회복할까? 놀랍게도 몸을 움직이는 감각이 열쇠였다. 스탠포드 생리학 연구소는 이렇게 밝혔다. 뇌는 생각이 아니라 움직임을 통해 회복된다. 운동, 여행, 창작, 새로운 환경. 이 모든 것이 감각 피지를 재활성화시킨다. 즉, 40대 이후 초라해지는 사람일수록 몸이 멈춘 사람이었다. 회사 마이너스 집 마이너스 회사, 같은 동선, 같은 시간, 같은 사람. 이 반복은 결국 뇌의 자극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킨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워킹 미팅을 했다. 아이디어가 막히면 무조건 걸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걸으면 뇌가 새로운 신경망을 만든다. 이건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해마에서 새로운 뉴런이 만들어지는 가장 강력한 자극은 리듬 있는 움직임이었다. 즉, 초라함은 게으름이 아니라 멈춘 리듬의 결과다. 뇌는 리듬으로 살아간다. 리듬이 사라질 때 인생의 흐름도 멈춘다. 넷째, 초라해지는 사람은 감정 회피자가 된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두 종류로 나뉜다. 감정을 억제하며 생존을 택한 사람과 감정을 느끼며 진화한 사람. 40대 이후 초라해지는 사람들은 전자다. 그들은 더 이상 울지 않고 감탄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다. 하지만 뇌는 감정을 통해서만 배운다. 감정이 없다면 학습도 없다. 감정을 막으면 인생의 업데이트도 멈춘다. 하버드의 감정신경학자 리사 펠드먼 바렛은 감정은 인간의 GPS라고 말했다. 즉, 감정이 방향을 잃으면 인생도 길을 잃는다. 그래서 스스로 초라해지는 사람일수록 감정을 통제한다는 착각을 한다. 사실은 감정을 잃은 것이다. 워런 버핏은 80세에도 여전히 눈물을 보인다. 투자에서 감정이 빠지면 인간이 아니다. 그는 이성보다 감정의 회복력을 더 중시했다. 그 덕분에 그의 뇌는 여전히 따뜻한 인간성 회로를 유지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40대 이후 초라해지는 사람과 여전히 빛나는 사람의 뇌는 물리적으로 다르다. 하나는 리스크 회피형, 다른 하나는 후회 회피형. 하나는 안정 추구형, 다른 하나는 호기심 추구형.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는 감정 차단형, 다른 하나는 감정 학습형이다. 하버드 의대의 신경생리학자 엘렌 랭어 박사는 평생에 걸쳐 인간의 심리적 노화를 연구했다. 그녀는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을 20년 전의 환경 속에 집어넣는 실험을 진행했다. 방 안의 달력, 뉴스, 음악, 옷차림, 심지어 식단까지 모두 20년 전의 시대로 세팅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단 5일 만에 실험 참가자들의 시력, 청력, 기억력, 인지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됐다. MRI 분석에서 그들의 전전두엽 활성도가 높아졌고 걸음걸이 속도와 자세마저 젊어졌다. 즉, 뇌는 시간이 아니라 환경과 의식에 따라 나이를 먹는다. 40 이후 초라해지는 사람과 여전히 빛나는 사람의 차이는 환경을 현재화시키는 능력, 즉 뇌를 리셋하는 힘이다. 첫째, 뇌는 새로움에 반응할 때 젊어진다.
스탠포드 뇌과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환경에 노출될 때 뇌의 도파민 마이너스 노르아드레날린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한다. 이건 학습 상태 BRAIN 러닝 모드를 다시 켜는 신호다. 즉, 새로운 장소 경험 사람 아이디어를 접할 때마다 뇌는 아직 살아있다고 인식한다. 반대로 같은 패턴 같은 동선 같은 대화가 반복되면 뇌는 나는 진화가 멈췄다고 판단해 활성도를 낮춘다. 그래서 초라해지는 사람의 하루는 늘 같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출근해서 같은 얼굴 보고 집에 돌아와 같은 자리에서 TV 보고 같은 시간에 잔다. 반면 빛나는 사람들의 뇌는 늘 낯설다. 워런 버핏은 90세에도 매일 세 주제의 책을 읽는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물리학 문학 논문을 일부러 탐독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새로움이 뇌의 가소성 NEUROPLASTICITY를 유지시켜주기 때문이다. 하버드의 신경심리학자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는 말했다. 뇌는 새로움 속에서만 자신을 업데이트한다. 즉,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새로움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나이를 세는 대신 업데이트 횟수로 인생을 계산한다. 둘째, 불편함이 뇌를 성장시킨다. 스탠포드 의대의 뇌영상 연구에서 피험자들에게 익숙한 일과 불편한 일을 번갈아 시켰을 때 불편한 일을 할 때만 전두엽 피질성 장학습 중심이 활성화되었다. 즉, 뇌는 편안함 속에서는 진화하지 않는다. 마흔 이후 초라해지는 사람의 뇌는 익숙함을 안전이라 착각하는 뇌다. 반면 여전히 빛나는 사람의 뇌는 불편함을 성장이라 받아들이는 뇌다. 이건 진화적으로 완전히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인간의 조상은 불편함을 통해 생존했다. 새로운 먹이를 찾으러 나가야 했고 익숙한 영역 밖으로 나서야 했다. 즉, 불편함이야말로 진화의 본능이었다. 하지만 현대인은 이 불편함을 스트레스로 해석한다. 결과적으로 도파민 시스템은 도전을 위협으로 착각한다. 이건 뇌의 보상회로가 퇴화하는 지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버드의 신경학자 앤드류 허버먼은 불편함을 뇌의 성장 신호로 재프레임하라고 조언한다. 즉, 불편함이 왔을 때 내 뇌가 진화 중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 한마디 인식이 실제로 편도체의 위협 반응을 진정시키고 도파민을 활성화시킨다. 이건 과학이다. 뇌는 해석을 바꾸면 반응을 바꾼다. 그 차이가 인생의 노화 속도를 결정한다. 셋째, 뇌는 의미를 느낄 때 젊어진다. 하버드의 성인 발달 연구는 삶의 의미를 느끼는 사람의 뇌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0년 젊게 유지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정신적 위안이 아니다. 의미를 느끼면 뇌의 세로토닌 시스템이 안정되고 자기 효능감 회로가 유지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잃은 채 성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특히 40대 이후 사회적 성공과 자기 가치가 일치하지 않으면 뇌는 정체성 충돌 아이덴티티 컨플릭트를 일으킨다. 이때 인간은 내면적으로 초라해진다.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 내가 죽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잊지 않는 것이다. 그의 뇌는 성취보다 의미의 보상을 더 크게 느꼈다. 그래서 그는 반복되는 실패에도 꺾이지 않았다. 의미가 있는 행동은 즉각적인 보상 도파민보다 지속적인 만족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결국 뇌는 무엇을 얻었는가 보다 왜 하고 있는가에 따라 나이를 먹는다. 넷째, 감사는 뇌를 다시 빛나게 한다. 스탠포드 신경정신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일기를 쓴 사람은 단 3주 만에 편도체 반응성이 30% 감소했고 행복감 관련 회로의 활동이 증가했다. 감사의 표현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도파민 마이너스 세로토닌 밸런스 시스템을 복원하는 훈련이다. 40대 이후 초라해지는 사람일수록 비교에 익숙하고 감사에 무감각하다. 그 결과 뇌의 균형이 무너진다. 워런 버핏은 매일 아침 이렇게 쓴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그 문장은 의식적 루틴이 아니라 뇌를 리셋하는 의식이다. 감사는 뇌의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시상하부 자율신경 조절 부위를 안정시켜
노화 속도를 늦춘다. 즉, 감사를 습관화하면 실제로 뇌가 젊어진다. 이처럼 뇌는 새로움, 불편함, 의미, 감사라는 4가지 자극으로 다시 성장 모드로 돌아간다. 이건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라는 명확한 과학적 사실이다. 결론: 초라함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하버드 의대 뇌과학자 마이클 가자니가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늦게 늙고 훨씬 빨리 포기한다. 초라함은 나이의 결과가 아니라 포기한 뇌의 결과다. 반대로 매일 호기심을 느끼고 불편함을 감내하고 감사를 느끼고 의미를 되찾는 사람의 뇌는 끝없이 갱신된다. 즉, 40 이후 인생은 뇌의 방향이 만든 작품이다. 정리하면 뇌는 새로움 속에서 젊어진다. 불편함 속에서 성장한다. 의미 속에서 활력을 얻는다. 감사 속에서 회복된다. 연결 속에서 빛난다. 시간의 통제 속에서 완성된다. 이 6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만이 나이가 아니라 깊이를 쌓는다. 그리고 그 깊이는 결코 초라하지 않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